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살펴볼 내용은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대웅제약 분석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 표면적으로만 보면 헤드라인이 좀 모순적이라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는데요. 2020년 5월에 발행된 이 자료 이면에 도대체 어떤 진짜 투자 포인트가 숨겨져 있는지 오늘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시작부터 가장 핵심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이 회사의 목표 주가를 내렸어요. 근데 정말 재미있게도 투자 의견은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외치고 있단 말이죠. 보통 목표가를 낮추면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해서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이 살 때라고 말하는 이유, 진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새롭게 제시된 목표 주가가 바로 20만 원입니다. 예전 목표가보다 조금 낮아진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대웅제약 주가가 대략 13만 8천 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걸 감안하면 지금 당장 사도 무려 45%에 가까운 엄청난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전혀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분석을 위해 5가지 로드맵을 준비했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의 진짜 이유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단기 충격을 줬던 1분기 실적, 그리고 핵심 무기인 나보타와 R&D, 미래, 마지막으로 왜 이 주식이 지금 너무나도 싼지 결론까지 쭉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목표 주가를 내리면서도 매수하라고 했는지 그 배경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목표가를 낮춘 데에는 3가지 확실한 악재가 있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타겟 EV by EBITDA라는 지표를 쓰는데 여기에 아예 20% 할인을 먹여서 9.2배로 팍 낮춰 잡았어요. 왜냐고요? 다들 아시는 경쟁사 메디톡스와의 소송 리스크를 아예 아주 보수적으로 미리 반영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제네릭 약가 인하 우려 때문에 요즘 제약 섹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이런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 하락까지 다 끌어안고 계산한 결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볼 부분은 바로 단기적 충격, 1분기 실적입니다. 시장이 깜짝 놀랐던 어닝 쇼크의 원인을 좀 들여다봐야겠죠. 이 두 숫자의 대비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매출액은 3,357억 원으로 작년보다 6% 늘었어요. 시장 기대치에도 딱 맞았고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는 아주 잘 팔렸다는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영업이익입니다. 274억 원이 나왔는데 이게 컨센서스보다 24%나 낮고 작년 대비로는 무려 35%나 폭락한 수치입니다. 아니 물건을 더 많이 팔았는데 이익이 이렇게 박살난 이유가 대체 뭘까요? 해답은 바로 유통채널 효율화라는 작업에 숨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가올 약가 인하에 대비해서 회사 차원에서 유통망 대청소를 한 거예요. 여러 군데 퍼져 있던 대리점 물량들을 소수 거점 중심으로 싹 모으고 정리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재고가 반품되고 수수료 정산할 게 갑자기 확 늘어난 겁니다. 회사의 펀더멘털이 망가진 게 아니라 하반기면 다 끝날 일시적인 체질 개선 비용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 식토역류 질환 신약이죠. 팩스클루 데이터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게 팩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찍힌 매출은 192억 원이에요. 작년보다 29%나 깎인 걸로 나오죠. 유통망 대청소에 직격탄을 맞아서 그래요. 근데 막상 실제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처방된 찐 수요, 그 금액을 보면 265억 원입니다. 완전 딴판이죠? 서류상으로만 나빠 보일 뿐이지 실제 시장에서의 인기와 본원적 경쟁력은 전혀 문제없이 굳건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올해랑 내년 예상치를 살짝 손보긴 했습니다. 2020년 올해 영업이익은 1,943억 원으로 기존 기대치보다 14% 정도 깎였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상반기에 그 난리를 치면서 선제적으로 유통망을 효율화했는데도 여전히 연간 2천억 원에 가까운 엄청난 현금을 벌어들이는 회사라는 사실, 그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울한 단기 얘기는 접어두고 세 번째 파트, 대웅제약의 든든한 장기 성장 동력인 나보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왜 나보타에 열광하는지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통한 미국 시장 점유율 상승세가 그야말로 미쳤습니다. 2019년에 4%였던 점유율이 2025년에는 무려 14%까지 치솟을 걸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14%면 장난이 아니죠. 이런 엄청난 수요 폭발 덕분에 1분기 전체 실적이 우울했는데도 나보타 수출액만큼은 작년보다 14%나 급증했습니다.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발표한 가이던스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얘네들 올해 미국에서만 최대 3억 3,700만 달러를 팔아치우겠다는 엄청나게 공격적인 목표를 잡아놨어요. 나보타의 성장이 그냥 어쩌다 한번 잘 나온 게 아니라 2027년까지 대웅제약이 돈을 쓸어 담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하고 구조적인 캐시카우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R&D 파이프라인과 회사의 새로운 미래를 책임질 신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죠. 올해 주가를 띄울 만한 R&D 모멘텀 세 가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첫째, 미국 FDA 패스트트랙까지 지정된 폐섬유증 신약 베르시포로신, 이거 임상 2상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옵니다. 둘째는 완전 핫한 비만 치료제 시장을 노리는 GLP-1 마이크로니들 패치입니다. 주사 대신 그냥 쓱 붙이기만 하면 되는 약인데 이것도 연내 1상 결과가 대기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표적항암제 임상 신청까지 R&D 쪽에서도 성과가 아주 줄줄이 쏟아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쪽도 상황이 좋습니다. 1분기에만 작년 대비 52%나 쑥쑥 컸거든요. 다만 살짝 아쉬운 건 주력 제품인 웨러러블 심전도 솔루션 띵크가 병원에 쫙 깔리고 매출로 꽂히기까지 예상보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가 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회사 전체 이익에 본격적으로 팍막 기여하는 타이밍은 2027년쯤으로 아주 살짝 미뤄졌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순서입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 왜 지금 사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자 밸류에이션 매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분기에 유통망 정리하느라 실적 좀 꺾였고 소송 노이즈도 있고 이런저런 시끄러운 상황이잖아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지금 대웅제약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딱 10.3배에 불과해요. 똑같은 국내 상위 제약사들 평균이 24.3배고 유한양행 같은 곳은 43배를 넘어가는데 말이죠. 대웅제약은 지금 거의 비정상적일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박앤세일 중이란 뜻입니다. 압도적으로 싸요. 리포트를 직접 쓴 애널리스트가 내린 최종 결론 한 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국내 상위 제약사 중 밸류에이션 매력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며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1분기의 단기적인 실적 하락은 그저 스쳐가는 고통일 뿐이고 회사가 가진 글로벌 경쟁력이나 신학의 가치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서 매력만 완전 극대화됐다는 게 이 리포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분기에 터진 일시적인 비용 문제와 외부의 소송 잡음들이 펀더멘탈 탄탄한 이 훌륭한 회사를 아주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게 해준 장기 투자자들에겐 절대 놓쳐선 안 될 절호의 기회가 된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의 답은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돈이 되는 흥미로운 리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